지난 9월 7일 국방과학연구소는 5년에 걸쳐 진행한 스텔스 무인기 기술 개발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 필요한 선행 기술들을 개발하였으며 여기에 사용된 기술들 중 일부는 KF-21 물록 3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을 분석해보고 향후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과제들과 KF-21 블록 3에 대한 영향도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본 동영상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스텔스 무인기 핵심 기술 확보 공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동영상임을 밝힙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5년 10월부터 2021년 9일까지 진행한 원격 공중동제 및 전방위 접히탐 기술 구현용 시범기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상 설계 기술화,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접히탐 무인 항공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윙스팬 15mm 접히탐 기체 형상 및 축소 모형 시제기를 개발하였으며 접히탐 형상과 전파 흡수 물질을 적용한 목업 비행체에 대한 레이더 반사 면적 측정 시험을 지상에서 수행했습니다. 특히 무미일 형상 축소기를 제작하여 비행 시험을 통해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검증했습니다. 또한 접히탐 무인기 개발에 소요되는 경량 전파 흡수 도료, 다중대역 전파 흡수 구조, 비행체용 스텔스 레이더돔, 컨포멀 안테나 일체 구조, 전기식 RGA와 매립형 대기 센서 기술 등을 확보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30년대 양산될 스텔스 무인 정찰기와 내부 무장창을 가지고 있는 스텔스 무인 공격기 개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스텔스 항공기 기술 개발 선두를 목표로 관련 기술 고도화에 연구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 개발 완료를 통해 선진국 대비 70%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무인기 개발 사업은 미국의 RQ-170 무인기와 비슷한 스텔스 무인 정찰기를 개발하고 궁극적으로는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주요 기술 모두가 KF-21 블록 3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개발을 등해 비행 제어 알고리즘 개발은 큰 성과 중 하나입니다. 이는 실증 무미익기에 대한 제어 기술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향후 무인 전투기 개발 및 6세대 전투기 개발에 필수인 무미익에 대한 비행 제어 제반 기술의 확보함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쟁 및 분쟁 지역에서 무인 공격기가 높은 성과를 내면서 이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기술이 필요로 하는 무인 전투기 사업을 항공 선진국과 경쟁 국가들은 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하면서 향후 미 항공모함의 함재기의 60%를 무인기가 대체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터키도 무인 공격기 성공을 기반으로 무인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스텔스 무인 정찰기와 전투기 개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선행 연구가 필요한 스텔스 무인기 관련 핵심 기술 개발 사업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개발 확보한 내장 무장창 기술 중 핵심은 무장에서 분리하는 사출 시스템입니다. 현재 개발된 사출기 시스템은 무인 전투기에서 운용할 정도 수준의 기술은 아닙니다. F-22나 F-35 스텔스기는 내부 무장창에서 미사일이나 폭탄을 발사하고자 하면 사출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F-22는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LAU-142 사출기를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LAU-142 사출기는 발사 시 강력한 공기압에 의해 발사대가 하방으로 23cm가량 늘어나면 미사일을 장착한 레일을 강제로 사출시킵니다. 이것이 마하 1월 8일에 최대 속도와 구지 수준의 고기동 그리고 다양한 공중 고기동 상황에서 발사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외부 무장도 고기동 시에 미사일 발사가 쉽지 않은데 내부 무장창 안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컨트롤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사출이 실패가 된다면 전투기 하부와 총돌 혹은 미사일이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 전투기를 손실하거나 신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기압식 사출기를 개발하여 1차적으로 무인 전투기에 장착할 예정이며 이를 운용함으로써 검증을 끝마치고 KF-21 블록 3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스텔스 무인기 개발 방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고가의 고성능 무인기와 저가 무인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호주가 만들고 있는 로얄 원맨과 같은 고성능 고가의 무인 전투기 그리고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발키리입니다. 미국은 발키리를 연간 100대 미만 생산 시 대당 $300만 약 36억 원, 100대 이상 양산 시 $200만 약 24억 원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마니아용 몇십 개에서 100여 개 정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형 무인 전투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못 만들어 결국 비싼 무인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고성능 무인기 제작을 목표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인 정찰기나 무인 전투기들이 유인기와 함께 작전을 펼치려면 자율 비행은 기본이며 팀 전술 비행 등이 가능해야 합니다. 특히 항공기는 고속으로 기통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을 스캔하여 실시간으로 상황 파악 및 대응이 가능해야 합니다. 여기에 유무인 팀원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고속의 네트워크, 보안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 및 대응을 자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부분이며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미국은 현재 AI 부조종사가 U2S 정찰기에 실제 테스트 완료 후 운용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UH-60L기에 AI 부조종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미 F-22, F-35 무인 전투기의 유무인 팀 전술 적용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AI와 자율 비행 그리고 유무인 팀 전술 구현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무인기 도입 수량을 알 수 있는 것은 해당 엔진을 얼마나 수입해 갔느냐를 파악하면 어느 정도 운영하는지 운용 실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엔진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며 무인기의 비행 운용 시간과 횟수를 어느 정도에 가져가느냐가 엔진의 사용 시간과 내구성, 신뢰도에 대한 소맥과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개발 중인 8,000파운드급 한국형 터보팬 엔진은 2025년까지 완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형 무인 전투기 엔진을 개발할 예정이며 여기에 사용될 에디노를 개발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무인 전투기 개발에 대한 기술 확보를 선언하였다. 현재는 스텔스 무인기에 대한 주요 기술 개발을 완료한 것이고 아직 핵심 기술에 대한 고도화와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기 기술들은 KF-21 블록 3에 대한 실증 기술들이 될 것이다.